안녕하세요. 드우로그입니다. 귀궁 구하예고 뇌피셜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가득한 신하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왕 이정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창밖은 마치 하늘이 피를 토한 듯 붉은 비가 퍼붓고 있었다. 붉은 비다. 예로부터 귀신이 울부짖을 때 하늘이 그 울음을 대신한다고 했다. 김봉인 너였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러나 그 속엔 깊은 배신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왕의 뒤편 검은 도포를 두른 세작 하나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전진하다 끝내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하, 여령군 여리 아가씨가 김봉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감쪽같이.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에 웅성임이 일었다. 이정의 눈이 그제야 정면을 향해 돌아왔다. 숨이 얕아지고 생각보다 더 크고 깊은 충격이 가슴을 쳤다. 김봉인이 여리를 데려갔다. 넙덕의 손녀를. 그 순간이었다. 벽에 기대어 있던 강철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때 온몸에 이무기의 기운이 요동치던 사내는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차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한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왕 이정의 눈이 그를 향한다. 그는 오래도록 침묵한 뒤 담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내 힘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들었다. 이무기의 기운 없이 그자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강철은 대답 대신 자신의 손바닥을 천천히 들어보였다. 한때 짙푸른 비늘이 흐르던 손등은 이제 평범한 살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그의 맥을 타고 흐르는 건 용의 기운이 아닌 연약한 인간의 피였다. 하지만 그는 손을 천천히 움켜쥐며 말했다. 그는 내게서 힘을 빼앗았을지 몰라도 여리까지 빼앗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검은 불꽃처럼 불타올랐다. 그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자 내가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왕 이정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철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다. 복수심으로만 가득했던 사내는 이제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 의지 속에서 이정은 오히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좋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명심하라. 김봉인은 이제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그의 정체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검다. 강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똑바로 그 눈을 마주본다. 그럴수록 반드시 끝내야 할 존재겠지요. 희미한 등불 하나. 그 불빛 아래 차가운 지하석실은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곳에 여리가 있었다. 팔과 발목에 채워진 무쇠 사슬이 바닥을 끌며 날 선 쇳소리를 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등엔 구타의 흔적이 붉게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단단했다. 아직 꺾이지 않았다. 철컥. 문이 열리며 느릿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낡은 구두 소리 하나하나가 바닥에 무겁게 박혔다. 김봉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빛이 없는 지하에서 그의 실루엣은 마치 귀신처럼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천천히 걸렸다. 넙덕의 피 넌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조롱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여리는 침묵했다. 그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를 악문 채 물었다. 왜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 왜 판수들을 이용한 거냐고. 김봉인은 한숨처럼 웃음을 흘렸다. 그의 손끝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자 그 손끝에서 뻗어난 그림자가 벽을 타고 퍼지더니 기이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뱀처럼 소용돌이치며 바닥을 타고 여리의 발치로 다가왔다. 여리는 몸을 움츠리며 물러서려 했지만 사슬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귀신은 인간의 원념에서 태어난다. 그가 말했다. 분노, 슬픔, 미련 그런 감정이 한 점에 쌓이면 신조차 모르는 존재가 되지. 난 그걸 모은 거다.
그는 품속에서 작고 검은 무언가를 꺼냈다. 기묘한 빛을 품은 뼈조각, 마치 살아있는 듯 심장처럼 고동치는 그것. 귀골이었다. 그 안에선 희미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수살기의 잔재가 그 안에 봉인된 것이다. 여리의 눈이 커졌다. 저건 그 귀골은. 김봉희는 손에 든 귀골을 여리 눈앞에 흔들며 속삭였다. 이걸로 이 정도 끝이다. 그의 눈빛은 점점 광기로 물들고 있었다. 왕이든 귀신이든 신이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널 완성시키는 거야. 여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왜 납치당했는지, 왜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필요한지. 김봉희는 여리의 피, 즉 넙덕의 영적 계승자가 지닌 힘을 마지막 조각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넌 나의 마지막 조각이야. 그 말에 여리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김봉희는 천천히 몸을 굽혀 여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왔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무덤에서 기어나온 존재, 인간이길 포기한 것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다. 귀골은 육체를 태우고 넋을 뒤바꾼다. 그는 속삭였다. 이정의 왕자는 껍데기야. 진짜 신이란 건 죽은 자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법이지. 그 순간 귀골이 스르르 빛을 발하며 여리의 이마를 향해 날아들었다. 쾅! 그러나 동시에 천장에서 거대한 굉음이 울렸다. 그리고 돌무더기 사이로 누군가가 뛰어내렸다. 거기까지다. 돌가루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강철. 그의 손에선 희미한 비늘이 빛나고 있었고 눈빛은 마치 이무기의 혼을 품은 듯 날카로웠다. 패궁. 버려진 궁궐의 골목 끝, 벽화 뒤편. 강철은 손으로 벽면을 더듬다 마침내 거칠게 돌출된 문양 하나를 눌렀다. 철컥. 세월에 잊힌 문이 무겁게 열리며 땅속을 향한 계단이 드러났다. 곰팡이 냄새, 피비린내, 그리고 귀기. 지독하리만큼 익숙한 악취가 그의 폐를 찔렀다. 그는 한 손으로 벽을 짚고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갔다. 이전 같았으면 가볍게 뛰어내릴 수 있었을 길. 하지만 지금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무기의 기운은 거의 사라졌다. 몸속을 채우던 용의 혈맥은 가늘어졌고 온몸은 저려왔다. 귀기의 흐름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는 지금 인간이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벽에 손을 짚은 채 눈을 감는다. 그 순간 속삭임이 들렸다. 강철 내 피를 다시 써라. 익숙한 목소리. 수살기그가 남긴 마지막 기억.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곧바로 다른 음색으로 뒤섞였다. 강철, 나와 약속했잖아. 널 믿겠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건 열이었다.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듯 여리의 봉인 주문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그의 손목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 손목을 들었다. 지익. 검은 비늘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무기의 날선 기운이 아니라 어딘가 옹기 섞인 맑은 귀기였다. 그가 품고 있던 작은 인형 수살기에 혼이 깃든 인형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건 내 봉인이었지, 여리. 강철은 인형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서 맥동하듯 흐르는 힘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의 능력은 귀를 봉인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 입은 혼을 감싸고 길을 잃은 이에게 손을 내미는 힘. 그는 눈을 떴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자를 위해 걷는 강해지기로 선택한 자였다. 기다려, 여리. 그는 인형을 품에 넣고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심연의 패궁으로 죽음을 품은 길로. 그러나 그 어떤 두려움도 이번엔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지하 깊숙한 석실. 여리는 김봉인 앞에 마주 서 있었다. 사슬은 끊겼지만 그를 마주한 공포는 여전히 그녀를 결박하고 있었다. 김봉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도포를 벗은 그의 피부 아래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살갗은 찢기며 뒤틀리고 붉은 눈동자가 5개, 6개 이마와 목덜미에 떠올랐다. 이게 내 본 모습이지. 그는 웃었다. 인간의 기억을 먹고 그 혼으로 살을 만들어낸 귀왕. 넙덕은 마지막까지 날 막으려 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이젠 너도 연기가 되겠지. 그 말에 여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손바닥엔 아직 미완의 봉인주가 새겨진 채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쾅! 천장이 무너졌다. 먼지와 돌더미를 뚫고 누군가가 뛰어내린다. 강철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옷, 갈라진 이마, 그러나 눈빛만은 검보다 날카로웠다. 그 입 닫아라, 귀물. 강철은 단숨에 김봉인과 여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손등 위로 검은 비늘이 반짝이며 되살아났다. 여리와 수살기가 남긴 봉인의 힘, 그 마지막 조각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여리, 지금이야. 강철의 외침과 동시에 여리는 손을 들어 귓골을 향해 주문을 외웠다. 빵! 지지지지직! 귓골이 번쩍이며 무수한 부적이 땅에서 솟구쳤다. 붉은 줄기 같은 봉인줄이 김봉인의 사지를 감고 공중에서 마치 천신의 깃발처럼 휘날렸다. 김봉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을 내질렀다. 너희가 감히 나를. 그러나 그 순간 귓골이 산산이 부서졌다. 쨍. 깨지는 소리와 함께 김봉인의 몸이 부풀어 오르더니 그 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검은 연기 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건 전하. 여리는 속삭였다. 그 형체는 분명 왕 이정의 그림자였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형상이었다. 피 묻은 왕관, 찢어진 골룡포, 그리고 입가에 비틀린 미소. 이정 설마. 강철은 여리를 감싸며 검을 들었다. 그림자 이정이 웃으며 말했다. 김봉인은 그저 문이었다. 진짜 그릇은 처음부터 나였다. 며칠 뒤 궁궐. 김봉인의 시신은 사라졌다.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고 신하들은 불안한 속을 억누르며 조용히 복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왕 이정은 혼자 어전 안쪽 자신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방은 조용했고 촛불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자신이 짓고 있는 미소가 아니었다. 거울 속 이정의 그림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이정 자신을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내가 널 먹은 게 아니라. 그림자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날 선택한 거다, 이정. 이정은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조차 금세 멈췄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거울을 마주한 채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가 김봉인과 똑같았다. 여기까지 구화예고 뇌피셜이었습니다. 매주 금, 토요일 본방 꼭 보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뇌피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